자, 며칠 전 영상에서 비트코인 9,300이냐 8,300이냐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봤었는데요. 결국은 8,300달러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쩐지 횡보가 좀 길어질 때 약간 쎄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야 했는데요. 하락하고 있는 비트코인 과연 어디까지 떨어지게 될 것인지, 하락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자, 아무튼 설 연휴를 앞두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또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국내 소식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블록체인 전문가 두 분이 OECD 정책자문위에서 정책 연구를 위해서 위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두 분은 이충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총괄 담당관, 민경식 한국인터넷진흥원 전 블록체인 확산센터장이 위촉이 되었습니다. 이 두 분은 앞으로 블록체인 국제표준 마련 과정에서 한국을 대표해서 의견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요.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에 협력해서 금융시장위원회가 연구하고 있는 분산 원장 기술에 대해서 자문을 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2020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CBDC를 설계, 잠재 활용성 및 리스크 평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툴킷을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전세계 중앙은행, 국제기구, 학술 및 금융조직 등 40개 기관들이 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어떤 국가든 CBDC 시행 시 자국은 물론 전세계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중앙은행들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공동 연구 그리고 국가 간의 합의를 이룬 정책적 참고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세계 중앙은행과 흐름도 점점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암호화폐 미디어 더블록이 최근에 나온 디지털 자산 시장 및 인력 트렌드 주요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2019년도에 발행됐었던 40%가량의 토큰은 싱가포르에서 발행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마디로 싱가포르이 글로벌 디지털 화폐 발행 선호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을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회사들이 싱가포르로 몰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싱가포르에게 있어서는 정말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투자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세계 디지털 자산 관련 업체 중에 67%는 미국 외 지역의 거점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하고요. 암호화폐 업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거래소와 개발업체, 채굴업체의 고용 비중이 업계에서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데이터는 어떤 업체에서 얼마만큼 많은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느냐를 정리해본 표인데요. 대부분은 채굴업체 그리고 거래소들이 상당 부분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뒤를 바짝은 아니고 좀 추격하고 있는 것이 트론과 리플사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캐시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일고 있는 채굴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중국계 대형 채굴풀 비트코인.탑 설립자 장저얼씨가 비트코인 블록 보상의 12.5%를 비트코인 생태계 개발 기금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한 가운데 우지한, 양하이포, 로저버 등이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 중순에 예정된 비트코인 캐시 프로토콜 업그레이드에 이 제안을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이 제안에 따르지 않는 채굴자들의 블록 같은 경우는 고아 블록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채굴자들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변경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대해서 크립토 평론가 웨일 판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12.5%의 채굴세를 걷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이다. 이는 51% 공격 위험을 수반하는 전체주의 정권이나 다름없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찰리 리도 나서가지고 이런 계획을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후원 플랜은 51% 공격 리스크를 초래하고 나쁜 선례를 만들 수가 있다. 이들은 정말 마이닝 카르텔 같은 존재인데, 이들은 현재 비트코인 캐시 해시레이트의 28%만을 점유하고 있다. 사실 이 정도 수준으로는 강압적인 소프트 포크를 강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포크로 이어질 공산이 크며, 이런 강압적인 방법으로 중앙화된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 역시 약간은 회의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비트코인 캐시 블록 보상 일부를 생태계 개발 기금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알 수가 없다. 해당 자금이 정말 필요한 개발자에게 지원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데, 이것은 일종의 강제적 소프트 포크다.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거버넌스이며, 장기간 수용 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중립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남겼습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 관련된 리더들은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채굴세를 거두려고 하는 것인지,
일단은 이 세금이 거치게 되면은 비트코인 생태계 개발 기금에 쓰여진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무래도 이 업데이트가 5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반감기도 또 이쯤이죠.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을 의식한 그런 처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캐시도 비트코인 SB도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오리지널 비트코인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비트코인은 가격 상승을 의식한 그런 처사는 아닌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소식입니다. 리크텐슈타인 금융당국이 글로벌 금융서비스 업체 Ahead Wealth Solution의 부동산 토큰화 펀드인 AARGOS 서비스를 승인을 했습니다. AARGO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기반의 부동산 토큰화 펀드고요. 증권형 토큰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전세계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 등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최근에 암호화폐 관련 산업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시면은 일단 금융 쪽에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이 부동산 쪽, 계속해서 토큰을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 부동산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과정들이 간소화되고 또한 블록체인을 통해서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거래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의 삶을 발전시켜주고 있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국내에도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그리고 중고차 거래를 할 때 블록체인 기술 하루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바라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년 동안에 걸친 추세선을 드디어 뚫고 올라왔으나 비트코인의 하락과 함께 다시 한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 있는 분석가는 여기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 가능성에 대해서 뒤에서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체인링크 관련된 호재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더리움이라고 불리는 아이콘, 이 아이콘과 체인링크가 함께 이번에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아이콘이 체인링크의 오라클 기술을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콘은 체인링크를 사용해 가지고 오프체인 데이터를 아이콘의 공개 블록체인에 통합시키게 될 것인데요. 또한 체인링크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분산된 오라클 네트워크를 통해서 외부 데이터를 통합하는 실질적인 아이콘 블록체인의 사용을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어제 주목할 만한 알트코인 3개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했었죠. 계속해서 좋은 호재들이 나오고 있는 체인링크, 그리고 아이콘에 관련된 소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웃지 못할 해프닝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피터 시프가 이번에는 잃어버린 비트코인은 바로 내가 핀을 비밀번호로 착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는 최근에 트위터를 통해서 나의 잃어버린 비트코인에 대한 미스터리가 풀렸다. 나는 핀을 비밀번호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인데 블록체인이 앱을 업데이트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로그아웃을 해버렸다. 그 후 유일한 비밀번호라고 생각했었던 핀으로 반복적으로 로그인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나는 CD 문구에 4번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였다. 아마 이것은 내가 저지른 가장 값비싼 실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래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딱히 피터 시프를 이렇게 탓할 수도 없는 것이 말이죠. 이처럼 일반인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비밀번호만 생각을 하지 이 시드 문구 같은 것은 뭐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들도 더욱더 쉽게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기 전에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고 도는 비트코인 세상을 행위 예술로 승화를 시킨 것인데요. 일단 한번 보시죠. 자, 비트코인이 돕니다. 희망회로도 함께 돌고 있어요. 자, 대단하죠? 이것이 비트코인의 위력이다 라고 하면서 개미들이 쫓아가고 있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 단기적으로 저도 어제 잠깐 공유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하락세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200달러를 향해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코인데스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8,200달러 부근에서 고점으로 향하는 여러 개의 캔들을 만들어내줬습니다. 이 말은 거기에 강력한 지지선이 이제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8,200 그리고 심리적 지지선인 $8,000도 관심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코인데스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8,750를 상향 돌파하게 된다 그러면은 단기 강세 견해를 되살리면서 최근 고점 $9,200를 재시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이 하락 채널을 뚫고 올라왔었죠. 저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탄력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지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비트코인 현재 1시간봉 보면은 하락형 쐐기에서 움직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바닥 채널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8,500불까지 올라가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것을 뚫고 올라가는 방향을 저희가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하락형 채널 아래로 다시 들어와 버린다. 그러면 5,000불대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보시고 이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도망쳐야 되겠죠. 자, 물론 장투자분들께는 상관이 없겠지만 단타 치시는 분들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도 예상을 해두시기를 바라고요. 물론 살짝 내렸다 다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엔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알트코인 이더리움의 상승을 꿈꾸고 있는 한 트레이더의 그런 분석을 봤었는데요. 문제는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하락 채널의 바닥에서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 올라가면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되죠? 쪼글쪼글 말린 오징어처럼 비틀어져 버리죠. 더군다나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RSI가 과매도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앞으로 반등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흡성 대법이라 불리는 시총 빨아먹기 비트코인이 한번 다시 시전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시레이저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분석을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요. 2019년 5월 이후로 8,000불에서 8,165불 사이가 중요한 구간이 되었다. 비트코인이 하락하게 된다면 여기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예상이 되고 만약 이 부분이 쉽게 무너진다 그러면은 더욱더 큰 하락을 예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아까랑 이제 비슷한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뚫리면은 밑으로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시레이저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었었고요. 반면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모습을 과거와 비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에도 이런 식으로 역 헤드앤숄더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했었으나 먹은 거 전부 다 뱉어내고 다시 떨어졌었는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비슷하다 이거죠. 과연 비트코인은 이 근방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암울한 역사가 반복되면서 밑에까지 떨어지게 될 것인지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좀 힘내라 비트코인, 힘을 내. 자,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식이 또 한 가지가 있었죠. 바로 우한 폐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춘절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혹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데요. 지금 베이징과 우한 그리고 이 제지앙하고 마카오 같은 경우도 신년 행사 이 셀레브레이션을 캔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활동들을 금지시키고 우한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 자체를 폐쇄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에도 이런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친지를 방문할 수 없게 됐으니까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비트코인으로 선물을 보내도 괜찮겠죠. 자, 그래도 일단 건강이 먼저이기 때문에 이 우한 폐렴 하루빨리 수그러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희망은 계속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12,500불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지를 잘 받고 힘을 얻게 된다라면은 그때 다시 반감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늦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 연휴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영상 시청 마무리가 될 때까지 영상 재생 및 너무 길면은 이 광고 클릭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멤버십 기능도 활성화가 되었고요. 혹시라도 후원을 해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가입을 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멤버분들을 위한 영상들도 계속해서 만들 것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또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